제가 XRP가 앞으로 100만 원이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은데 장난하냐 하시면서 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도 댓글로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말도 안 되는 뉴스만 들고 들어와서 기사만 읽어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10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팩트만 정리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여러분들 잠시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제가 매일매일 방송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목 상태가 좀 좋질 않아가지고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 출발할게요. 지금 현재 세계 최대의 투자 회사들 골드만삭스, 프랭클린 템플턴, DBS 등등이 XRP 레저, 즉 XRP 원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투자 회사들 뿐만 아니라 이미 전 세계의 각국 정부들, 각 나라의 법정 통화를 담당하는 중앙은행에서 리플과의 협력을 채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리플넷, 리플의 네트워크가 전 세계 은행망에 깔리고 있고 리플과 각국의 중앙은행이 CBDC를 협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이번 연도 뉴스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리플은 전 세계의 여러 중앙은행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 이미 5개 이상의 국가는 발표가 되었고 그 중에 10개 이상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SEC와의 소송이 완벽하게 종결이 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협력 발표가 이제 하나둘씩 발표가 나올 거라는 거죠. 이제는 리플의 모든 족쇄가 풀렸기 때문에 그동안 리플사에서 숨겨왔었던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과의 이 CBDC 발표가 있을 건데 한마디로 지금 상황에서는 마지막으로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시장의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제가 근거 없는 추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2023년도부터 여러분들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리플사가 전 세계 30여 개 이상의 국가와 CBDC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남들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을 해왔던 중앙은행들과의 CBDC 협력 발표가 이제 조만간 나올 거다. 그리고 스위프트가 ISO 20022 체제로 연말부터는 교체가 되는 걸 근거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아니 여러분들 지금 당장 알려진 국가만 해도 어디예요? 홍콩, 콜롬비아, 부탄, 팔라우, 몬테네그로, 프랑스, 싱가폴 등등 이런 식으로 국가 단위로 XRP 레저를 결제 솔루션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충격적인 것은 리플이 IMF와 글로벌 결제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팔라우 공화국에서 XRP 레저 시스템을 기반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국제통화기금 IMF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IMF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죠. 현재 IMF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91개국이 등록되어 있는데 글로벌 은행과 함께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IMF까지 리플의 뒷배가 되면서 국가 단위로 XRP 레저 기반의 시스템을 현재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리플사가 무슨 천사같이 착한 기업이어서 자기네들의 돈까지 투자해가면서 전 세계에 리플 네트워크를 깔아주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리플이 이러는 게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정확하게요. 제가 최근에도 언급드린 내용이었죠. 바로 XRP의 소각 메커니즘을 보시면요. 데이비드 슈워츠라는 리플의 CTO, 바로 XRP의 소각 메커니즘이 XRP 레저의 핵심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XRP 레저라는 레이어 1 플랫폼 정거장에서 뭐 XRP든 RLUSD든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XRP 레저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서 XRP가 소각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거. 제 거 예전 방송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또 어떻습니까? 이미 2023년도부터 전 세계의 30여 개국의 나라에서 리플과 CBDC를 논의하고 있고 2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나라들과 대형 기업들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호재들을 꽁꽁 숨겨놓고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 보면은 좀 냄새가 좀 나긴 하죠. SEC와의 소송 종료가 공식적으로 된 이후에는 수면 아래에서는 조용하게 기관들이 XRP의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XRP 레저는 묵묵하게 전 세계의 금융권 쪽으로 이 생태계를 넓혀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괜히 영상 시작할 때 XRP가 10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다, 이거를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XRP 레저, 그 위에서 거래 수수료로 사용이 되고 소각되는 XRP라는 코인을 주목하셔야 되고, XRP라는 글로벌 송금의 혁신 수단을 전 세계 은행들이나 기업들, 심지어 지금 미국 회사들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글로벌 송금에서는 리플을 대체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인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사실상 국가 단위급보다 훨씬 더 자본의 효율성이나 기술력에 집착하는 곳이 굉장히 발빠르게 가고 있는 지금의 핀테크 기업들인데요. 철저한 자본주의인 미국의 대기업들은 당연히 돈을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해서 유럽, 중국, 일본, 한국 기업들이 XRP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겠죠. 이러한 기업들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는 이유는 뭐겠어요? 초당 거래를 1,500건 이상 처리를 할 수가 있고 3초에서 5초 만에 송금할 수 있으며, 심지어 수수료는 0.00001 XRP, 진짜 거의 0원에 가까운데 얼마를 송금하든지 이건 또 고정 수수료예요. 그리고 이미 전 세계 은행권에 깔려있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인 ODL뿐만 아니라 앞으로 스위프트와 함께 전 세계 글로벌 송금망에서 채택이 될 게 XRP 레저와 리플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벌써 예전부터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 주요 은행과 워렌 버핏까지 리플이라는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거고, 솔직히 이것뿐만이 아니죠. 미국의 초대형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연초부터 내부 거래의 100%는 이미 리플, XRP를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이미 XRP 레저가 미국의 기관들 사이에 전부 다 깔려있는 상태라고 오픈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건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우리나라의 신한은행, 우리은행까지 리플과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심지어 중국의 인민은행까지 리플의 솔루션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강력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 XRP라는 거예요. 시장이 흔들려도 걱정하지 마시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 세계의 모든 은행들이 리플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XRP라는 코인은 계속해서 행동으로 증명을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법적인 족쇄가 풀린 XRP는 7년 동안 굉장히 저평가되어져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나 중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까지 무려 수억 달러를 들여서 XRP를 준비금으로 채택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XRP 레저를 이용하겠다, 이러한 발표들이 지금 줄지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현재 기업들에서 5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5억 달러면은 거의 7천억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그리고 한 기업에서 1조 원을 넘게 투자한다고 하는 건요, 금융 테마의 대장 코인이 바로 XRP라고 증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기업들의 데이터를 합쳐봤을 때 무려 10억 달러가 넘어가는 XRP에 대한 채택 발표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XRP를 결제 솔루션에서부터 기업의 전략 준비금까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가문이 XRP에 투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트루스 소셜이라는 회사에서 XRP가 포함된 ETF까지 신청하기도 했죠. 그리고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겠지만 여기서 미국만 XRP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리플의 기술로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고 직접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의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XRP 레저 기반에 얹혀져서 거래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일본 엔화의 외환 시장 순위를 보시면 달러와 유로 다음에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XRP 레저 기반이 구축이 되고 그 위에서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XRP 코인이 앞으로 더 많이 소각이 될 거라는 거죠. 솔직히 일본이라는 국가 권력급 나라에서 리플이라는 회사 자체를 선택한 거고,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도 리플을 실사용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죠. 아시아 경제의 핵심 도시,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홍콩에서 몇 년 전부터 리플이 홍콩 통화청까지 껴서 CBDC 프로젝트 및 RWA까지 지금 다양하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소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코엑스에서 XRP 2025 컨퍼런스를 하면서 한국을 리플의 아시아 거점으로 삼고 한국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짜로 조만간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실에서 많은 RLUSD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XRP 레저라는 도로를 무조건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두바이 토지국에서는 XRP 레저를 도입을 해서 부동산 RWA 사업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고요. 이미 아랍에미리트까지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XRP의 원장 시스템이 전부 다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중동의 금융 허브라고 볼 수 있는 두바이에서 RLUSD가 정식으로 채택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에는요, 그 수십만 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XRP가 수수료로 소각될 수밖에 없고 XRP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디플레이션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리플의 핵심 사업인 글로벌 송금 결제 시장의 규모는 무려 2조 달러가 넘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고요. 2028년도까지는 무려 3조 달러가 넘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단순히 뉴스만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스탠다드 차타드라고 하는 거대한 메이저 은행에서 자세하게 분석해서 나온 이 분석 리포트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XRP의 수수료가 얼마라 그랬죠? 수수료는 0.00001 XRP입니다. 물론 주변 환경이나 거래량이 얼마나 몰려 있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0원에 가까운 편이죠. 근데 여기서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가 말한 대로 XRP가 앞으로 스위프트 시장의 14%만 차지해도 얼마예요? 연간 2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경 9천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여기서 수수료만 따져도 얼마예요? 한 해에만 5천만 건 이상이 수수료로 XRP가 소각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매년마다 XRP의 시장 점유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한마디로 XRP의 가치는 1000억 개로 딱 공급량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상승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구조고요. 그것도 매년마다 올라갈 텐데 XRP의 가치는 비트코인처럼 계속해서 올라갈 거란 거죠. 공급량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앞으로 글로벌 송금 시장에서 XRP 레저가 사용될 것을 감안을 한다면 XRP의 소각 메커니즘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개인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고 개인들이 포기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XRP 한 개가 100달러를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는 결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개인들이 던지고 있는 물량을 기관들이 다 받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은 모르는 XRP가 진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요 슬리피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개에 1000원짜리 XRP를 사려고 하는데 한 번에 엄청 많은 물량을 사려고 하면은 시장에 물량이 부족해서 매물대가 뚫리면서 점점 더 비싼 가격에 체결이 된다는 건데요. 즉 원래 나는 딱 1000원에 매수하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평균 가격이 1050원이나 1100원의 평균가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슬리피지의 개념입니다. 근데 문제는 XRP는 단순한 투자용 코인이 아니라 국제 송금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실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에 수십억 달러를 XRP로 송금해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시장의 유동성으로는 큰 금액을 처리하려고 하면 슬리피지가 심하게 생겨버립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송금 수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송금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그럼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XRP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해결이 돼요.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요, XRP가 1달러일 때 1억 달러를 송금을 하려면 XRP 1억 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XRP가 100달러라면 같은 1억 달러를 송금을 해도 단 10,000개만 있으면 해결이 되죠. 한마디로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좀 더 적은 수량으로 큰 송금을 처리할 수가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이 슬리피지, 가격의 미끄러짐 현상을 줄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XRP라는 게 단순히 투기적인 목적으로 인기가 많아져서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중에 글로벌 전체에서 사용하게 되려면 XRP가 지금보다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야 리스크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신다면 XRP를 왜 2년, 3년 이상 장기 투자로 가져가셔야 되는지 충분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몰빵 투자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한 테마로 나눠서
약 12개 이상 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당연히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약 30% 정도의 비중으로는 단타 투자를 병행하면서 단타에서 나온 수익금으로만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에 재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일정 부분의 여유 자금으로 건강하게 이 자산을 늘려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저는 XRP만큼 저평가된 스텔라 루멘과 이 코인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시대가 끝나고 약달러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고 AI, 인공지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득권 세력들과 거대한 기업들이 이 특정 코인을 매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코인 투자는 이제 기업 준비 자산의 일부가 되었고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암호화폐가 이제 막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력들은 언제나 먼저 움직인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돈을 움직이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특정 코인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7년이라는 트레이더 생활을 이어오면서 이 코인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실사용 기반으로 너무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알트 시즌 때 큰 수익을 안겨줄 종목이라고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생각보다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스테이킹 기능으로 고정 수익을 창출하며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에 가까운 암호화폐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렴한 가격에 투자자들이 유입되기가 좋고 현실 안에서도 기업들이 실사용하고 있는 코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중에 가격의 상승이 당연히 따라오는 구조라는 겁니다. 현재 바닥 구간에 인접해서 세력들이 저렴한 가격대에 모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할 수 있는 지표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의 종목이 남아있는 것이고 금융 허브의 중심인 두바이와 싱가포르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제가 7년 동안 정말 많은 투자를 해온 경험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시장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코인에 합당한 가격을 매겨줍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 코인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실사용되고 있는 충분한 가치를 알고 있고 현재 이 코인의 가격 또한 동전 가격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저평가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안목을 키워 나가신다면 충분히 지금의 인생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라는 게 항상 있는 건 아니죠. 암호화폐의 초창기 투자에서 커다란 자산을 만든 코인 부자들처럼 우리도 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려면 남들이 이 정보를 알기 전에 네트워크가 더 커지기 전에 이 기회의 열쇠를 지금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나나 내 가족들이 돈 때문에 힘들거나 무시받지 않고 어느 정도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누릴 만한 정도면 저는 항상 충분한 목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한 가지를 지금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 코인을 몇 개월 전부터 꾸준히 조사해온 자료들을 토대로 저희 구독자분들이 행복해지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이 해당 코인을 우리 대한민국 구독자분들과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집중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설명과 상승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 그리고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명칭까지 따로 담아놓은 이 비밀 쿠키 영상을 이렇게 별도로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애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벌써 4번째 쿠키 영상인데요. 제가 준비를 한 이유는 더 이상 개인 투자를 하시면서 크게 물려 계시거나 손실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진심이 담긴 제 바람입니다. 단 조건을 충족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크립토 공작소 채널은 아직 오픈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신규 채널입니다. 하지만 저는 7년 넘게 트레이딩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암호화폐를 연구해온 투자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꾹 눌러주세요. 그거 하나면요 진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서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보시면요 이렇게 댓글을 적을 수 있는 댓글란이 있습니다. 이 댓글란에 구독 완료 딱 4글자를 적어주시고 리플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시면요 저한테 비밀 쿠키 영상을
바로 공유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순차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영상의 링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크립토 공작소 채널이 앞으로 1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구독자가 되어서 더 좋은 컨텐츠와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조사해온 정말 알짜배기 코인이기 때문에 이 비밀 쿠키 영상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무쪼록 언제나 이 건강 먼저 챙기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저는 비밀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암호화폐 투자는요 항상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현실 속에 갇혀서 그냥 살아갈 건지, 내가 용기를 내고 한 걸음 내딛어서 내 삶을 바꿔나갈 것인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제가 기도를 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